아니 케인은 진짜 이번 시즌 좀 심각해요. 참고로 그 이 경기에서 케인의 스탯이 어떠냐면요. 그 패스 성공이 5회로 가장 적었고요. 패스 성공이 5회라고요? 예. 5회? 예. 미친 거 아니야? 예. 사대 축하. 이번 주의 주간의 파 그리고 손흥민 선수 얘기를 비롯한 북런던 더비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3대 1이었는데 그 중에 전반전에 아스널이 3골을 몰아치면서 예. 쉽게 앞서갔어요. 그때 분위기 봐서는 야 이거 6대0 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예. 후반에 좀 소강 상태가 되다가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만회하면서 3대 1로 끝났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 얘기를 먼저 해보죠. 네. 근데 뭐 어쨌건 간에 그 34분경인가 네. 이미 3골이 나왔잖아요. 그게 네. 북런던 더비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3골이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그러니까 전반전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째바리가 안 됐었거든요. 말 째바리. 그대로. 예. 그 현민어 몇 개 있습니다. 째바리, 에메까리. 에메까리. 째바리, 현민어. 에메까리. 째바리와 에메까리라는 말을 쓰시는 고향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서울 거주분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보 바랍니다. 못한 선수들은 대부분이고 잘한 선수를 일단 뽑으라고 한다면은 있나? 어쨌건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있고요. 선수는 그리고 뭐, 네. 손흥민도 전반에도 득점 찬스를 유일하게 만들어냈고 위협적인 장면. 이거 첫 슈팅이 손흥민이기도 했었고. 그게 첫 슛이었어요? 예. 그 측면 돌파해가지고 혼자 예. 다 뚫고 한 게? 예. 아. 그 정도로 뭐 그러니까 압도를 당했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호이비에르가 그나마 조금 그것도 그가 전반전은 막 미드필더들 다 삽질하는 와중에 같이 헤매다가 그나마 후반 가가지고 조금 정신 차렸고 호이비에르 이날 점유율이 개인 점유율이 엄청 높았거든요. 예. 줄 데가 없어서 오래 쥐고 있었다. 예.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이제 교체 투입된 스킵하고 브라이언 힐 예, 그리고 뭐 요리스 골키퍼 정도? 예,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다 최악이었다 말 그대로. 힐이 그 손흥민 득점 장면에서 근성 있는 플레이로 득점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죠. 팰리스전에 0대3 대패를 당하고 나서 그 경기는 솔직히 말하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악재가 굉장히 많았던 경기예요. 일단 그 A매치 함부로 갔다가 온 선수들이 3명이나 빠지게 되면서 로세스하고 다빈손 산체스하고 그리고 로메로하고 그러면서 이제 센터백에 쓸 선수가 없어가지고 탄강가가 가고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이 갑자기 데뷔전을 치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부상 후 빠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또 탄강가가 퇴장까지 당해가지고 0대3 대패를 당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누누 감독의 그 경기 스타일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너무 수비적이다. 특히 케인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 터치 한 번도 못 가져갔다. 슈팅도 없었죠. 예, 그게 그러니까 케인이 프로 데뷔한 이후 처음이었어요. 둘 다 없었던 거는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니까 누누가 이제 그때부터 미드필더 라인에 조금 변화를 가져왔죠. 스킵을 안 쓰고 은도미를 쓰기 시작했죠. 예, 은도미 그러니까 원래는 전력에 완전 방출 대상 진짜 너 꺼져라까지 했던 은도미를 쓰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누누 감독하면은 수비적인 선수를 쓰는 감독이잖아요. 실제 그걸로 재미를 봤었고 울버햄튼에서 나름 그런 걸로 재미를 봤지만은 토트넘은 울버햄튼보다 조금 더 위를 봐야 되는 팀이니까 공격적인 전술을 써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부임했을 때도 누누가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누누가 나 공격 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첫 3경기에서는 수비 축구만 하다가 1대0 간신히 승리는 하긴 했지만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안 좋았죠. 근데 이제 팰리스전에 대패 당하니까 이제 비판이 막 쏟아지니까 나름 공격적으로 쓴다고 알리 은돔벨레를 썼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팀을 망하게 만들었다. 예, 이후 이제 뭐 첼시한테도 0대3 대패 그리고 아스날전에도 1대3 대패를 당했는데 특히 아스날전이 좀 심각했죠. 그러니까 매치 오브 더 데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먼데이 나이트 풋볼이라던가 뭐 이런 곳들에서 다 이제 분석 영상들이 올라왔는데요. 그거 전부 다 미드필더의 포지셔닝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알리하고 은돔벨레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호이비에르와 거리두기를 엄청나게 했다.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에 아스날 선수가 4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스날이 이 경기에서 2선 라인을 이제 스미스로하고 웨데고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카 3명 이렇게 썼잖아요. 3명이 그 라인 그 사이를 너무 그냥 편하게 활보를 하는 거예요. 센터백들이 바로 이제 문제점들을 노출한 거죠. 바이어하고 산체스가 첫 3경기 무실점을 했을 때 약점이 많이 가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바이어 같은 경우는 몸의 속도가 느리고요. 그렇죠. 느려요. 그리고 또 이제
다빈슨 산체스는 머리의 속도가 느리거든요. 아, 네. 예.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어쨌건 예, 머리의 속도가 느린 두뇌의 속도가 느린데 그걸 이제 저는 스킵이 상당히 많이 스킵하고 이제 호이비에르도 원래 수비적인 선수니까 둘이 많이 가려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근데 스킵까지 빠지고 호이비에르 혼자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못 쫓아가니까 이 두 선수가 이 경기에서 볼 경합 승률이 20%가 안 돼요. 센터백은 60%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볼 경합 승률이 20%가 안 될 정도로 처참한 수준을 보였었거든요. 자동문이었다 이거네요. 예. 네, 자동문이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자동문이 5번에 한 번 정도 고장나서 안 열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로메로라는 좋은 선수를 데려왔는데 예. 꼭 3백 때만 써야 되는 선수는 아닌 것 같고 저번에도 한번 넣어가지고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다 안 쓰고 빼는 거야. 아니 센터백을 아무리 데뷔전이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센터백을 왜 빼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로 안 쓰는 걸 보고 이 양반은 무슨 생각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누누의 유일한 업적은 스킵의 중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조금 빠지긴 했었지만은 저는 그래서 북런던 더비에는 무조건 스킵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되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대체 그쵸, 왜? 네. 예. 근데 진짜 이 경기에서 은돔벨레의 그 포지션이 그 평균 위치를 보면요. 손흥민 선수하고 붙어 있습니다. 꿀 발라놓은 지 둘이 겹쳐 있어요. 손흥민 밑에 은돔벨레가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친구가 리옹에서 가장 좋아하던 자리가 거기긴 하죠. 왼쪽 그 어딘가. 네. 안 근데 들어오네. 어쨌건 간에 그만큼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돔벨레가 심지어 그 MOTD에서 나왔던 장면 중에 뭐가 있냐면요. 후방에서 빌드업하고 있었어요. 토트넘이. 근데 은돔벨레는 손흥민 옆에 가 있는 거예요. 후방에서 빌드업하고 있으면 내려와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쵸. 이제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손흥민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둘이. 근데 케인의 그 자주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그가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누누의 전술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것도 일정 부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이 뜬 거 아니냐. 뭐 일단 게리 네비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있어야 할 곳에 없다 하면서 그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케인이 그 맨시티 이적 거의 확정적이 아니고 맨시티 이적 때문에 태업까지 했다가 예, 결국 그게 무산됐으니까 그래서 동기부여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케인 자체가 몸싸움을 꺼려하고 내려오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실제 이걸 그러니까 그레엄 스네스가 얘기를 했어요. 한 주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케인이 비단 토트넘에서만이 아니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케인의 매 시즌별 그 전체 볼터치 대비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비율이 내려오고 있어요. 실제 그 2017-18 시즌에 18.2%였는데 2018-19 시즌에 15.1%. 그다음에 2019-20 시즌 이때가 이제 부상을 당했던 시즌이잖아요. 그때가 이제 12.7%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지난 시즌 11%, 이번 시즌은 7.9%밖에 안 됩니다. 10%를 못 넘기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부상도 여파가 있지 않나. 그래서 몸싸움을 꺼려하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내려오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실제 뭐 스네스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선수들이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나이가 들수록 몸싸움을 피하면서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러면서 아직 28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편하게 축구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스네스가 얘기한 게 케인이랑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격수들이 많이 그렇긴 하죠. 특히 케인처럼 공을 잘 다루는 공격수들은 어쨌든 속도가 좀 떨어지고 힘에 좀 붙이게 되면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서 한 단계 내려서 아예 쓰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케인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케인은 아직 말한 대로 28살이고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뭐 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인데 사실 무리뉴 감독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게 그가 초반에는 굉장히 재미를 보면서 그걸로 이제 토트넘이 한때 1위까지도 달렸었지만은 그 패턴이 읽히기 시작하면서 그 원 패턴이잖아요. 예. 뭐. 상대방들이 그러니까 케인이 내려가도 안 따라가고 그냥 라인을 내리고 있는 거죠. 케인이 그 뭐 장거리 패스가 물론 정확한 선수지만 그게 뭐 또띠가 하는 것처럼 상대 허를 찌르는 타이밍이 있다거나 혹은 뭐 메시 가짜 구분 어쩌고 할 때처럼 내려가서 공을 잡고 최전방까지 운반을 할 수 있다거나가 그게 문제죠. 아니잖아요. 그 운반의 문제가 말이에요. 있죠. 예. 운반은 우당탕탕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막 선수들을 막 제끼면서 그러니까 라인이 내려갈 때는 그러면 몰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비 밀집 지역을
뚫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건 아니죠. 그냥 케인이 중거리 뭐 슈팅으로 가는 거죠. 예. 드리블은 좀 경운기 드리블이다 보니까 네. 그 경운기처럼 이렇게 슬슬 전진해서 올라가다가 좌우로 벌려주든지 중거리 때리든지 패턴이 네. 두 개밖에 없어서 아스날로 넘어가죠. 토트넘 얘기는 뭐 우리도 이미 방금 많이 한 것 같고 네. 아스날이 최근 3연승이 앞선 두 경기가 다 약팀 상대 1대0이라서 네. 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전 두 경기는 경기 내용 안 좋았어요. 네, 그랬습니다. 1대0 승이긴 했지만. 하지만 그 두 경기에서부터 만들어온 어떤 변화들이 토트넘전을 통해서 물론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노리치보다 더 못했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토트넘전을 통해서 3대1 대승을 거두면서 좀 완성된 게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와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는데 네. 그 3연승 기간 동안 새로 중용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골키퍼 램즈데일, 네. 센터백 중에 왼쪽에서는 마갈량이스, 네. 라이트백 도미아스가 그 딱 앞선 3연패 동안은 아예 안 뛰다가 네. 뒤에 3연승만 선발로 뛴 선수들이고 그건- 토마스 파티도 3연승 시작하는 경기에서 교체로 네. 들어온 다음 최근 두 경기는 선발로 뛰었어요. 파티하고 마갈량이스는 부상 후 빠졌던 거였고 이제 토미아스 같은 경우는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경기부터 뛸 수 있었던 거였죠. 예, 램스데이도 뭐 거의 비슷한 케이스라고 그렇죠. 보면 되고요. 어쨌건 간에 아스널은 지난 시즌부터도 약간 비대칭 풀백을 썼거든요. 그냥 오른쪽은 좀 공격을 많이 안 하고 왼쪽 티어니가 사실상 윙포워드처럼 올라갔죠. 거의 그 왼쪽 네. 공격 원툴이었잖아요. 네. 그 유명한 아스날이 되게 멋있는 골을 두 번 넣었는데 두 번 다 빌드업 과정이 완전 판박이라서 칭찬의 요소일 수도 있지만 아르테타는 이 원 패턴 말고는 없냐라는 말도 또 나왔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어쨌건 그 왼쪽 측면 위주의 그 공격 방식을 고수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오른쪽이 너무 그러니까 별로였거든요. 그렇죠. 오른쪽은 예. 깨작거리다가 왼쪽으로 크게 벌려주는 역할밖에 네. 안 했어요 한동안. 그럼 누가 다 알지, 다 읽고 있지 그럼. 예,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웨데고르는 솔직히 지난 시즌 후반기 때도 임대로 와가지고 뛰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뭐 그럭저럭 괜찮게는 해줬지만은 기대치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북런던 더비는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때 그 아스날이 역전승을 거뒀잖아요. 그 라멜라가 미친 힐킥골 넣고 나서 후반기 예, 라보나 골이었죠. 예, 라보나 골 넣고 나서 예, 그러고 이제 라멜라가 도리어 퇴장당하고 그리고 역전승 거뒀었는데 그때 아스날이 그때 웨데고르가 진짜 잘했는데 전반적인 경기 내용은 뭐 물론 웨데고르가 잘한 편이지만은 그 약간 그래도 기대치 있잖아요. 뭐 그 노르웨이 대표팀이라던가 아니면 과거 소시에다드의 그 기대치에는 살짝 못 미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그러니까 그래도 아스날에서 반 시즌이나 뛴 게 있고 그리고 또 그때는 아스날에 왔을 때 레알 마드리드에서 못 뛰다가 왔잖아요. 그 경기 감각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한데 지금은 뭐 노르웨이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서 왔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바로 오자마자 그 확실히 웨데고르가 오니까 오른쪽 측면이 살더라고. 웨데고르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왼발잡이긴 하지만 오른쪽으로 빠지거든요. 오른쪽으로 빠져가지고 왼발 패스를 많이 찔러주는 유형에다가 그것도 이제 아스날이 전체적으로 그 후반 빌드업이 잘 안 될 때도 내려와가지고 이제 패스 플레이들 상당히 잘 풀어주고 또 이제 도미아스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 티어니가 많이 올라갈 때는 3백으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베나이트의 약점인 공중볼에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이 선수가 원래 센터백 출신이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고 또 공격 시에도 중앙으로 상당히 많이 좁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치 맨시티가 자주 쓰는 인버티드 풀백 쓰는식 칸셀로를 조금 좁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드필더처럼 패스 뿌리게 하는 거 피를로가 있잖아요. 다닐로 쓰듯이 아무튼 예. 말씀하시죠. 어쨌건 도미아스가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웨데고르하고의 조합이 굉장히 잘 이어지고 있어요. 둘의 맞아요. 패스 플레이가. 거기다가 도미아스가 거기가 되게 판단력이 좋아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측면으로 오버래핑 올라가야 될 땐 또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예, 물론 그 효율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잡았을 때 뭐 현란한 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좋은 타이밍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것만으로도 상대 수비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른쪽 공격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얘기 시작하기 전에 김현민 기자랑 제가 이제 공감을 한 게 있는데 도미아스가 사실 뭐 농구로 치면 트위너인데 센터백도 아니고 풀백도 아닌 것이 센터백으로서도 약점이 있고 풀백으로서도 약점이 있는 것이 이런 선수인데 판단력이 상당히 좋아서 3백으로 좁혀야 될 때 제가 풀백처럼 오버래핑 해야 될 때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웨데고르와 그 사카를 지원해야 될 때 이거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좋아서 포지셔닝이 좋다. 현지에서도 얘가 뭐 개인 경험이 어쩌고 이런 식의 칭찬이 별로 안 나오고
그 토트넘전 이후에 도면서 칭찬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포지셔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네, 가야 될 때 가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팀 플랜 공격 플랜이 티어니를 올리고 나머지 수비수 3명이 3백처럼 전환할 때는 왼쪽으로 올라간 비대칭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것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즌처럼 왼쪽에 너무 치중한 공격이 되는 건데 또 오른쪽을 위주로 공격해야 될 때는 도미아스가 또 거기에 맞춘 포지셔닝을 잘 가져간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건 간에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아스날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아스날은 역으로 간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가 허를 찔렀다. 이번 시즌에 아스날 같은 경우 까놓고마에서 이제 티어니가 윙포워드처럼 움직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공격수들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평균 위치들 같은 거 보면 항상 그랬었는데 이 경기는 안 그랬어요. 이 경기는 티어니가 정상적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가 누누 감독은 나름 이제 티어니를 생각해가지고 탕강가를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시킨 것 같긴 한데 그게 도리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다가 솔직히 아스날에서 이제 그가 자카가 돌아왔잖아요. 자카가 돌아왔으면은 기본적으로 아스날 잡는 방식에서는 자카한테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자카가 그게 못 빠져나가죠. 네, 근데 고질적으로.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두 골이 다 이제 첫 두 골이 자카로부터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첫 번째 골 장면은 좀 압박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자카가 원터치 패스 주면서 거기서 이제 시작돼가지고 골이 나왔던 거였고 두 번째 골 장면은 호이비에르가 압박을 들어오긴 했는데 자카가 그거를 본인이 예측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설프게 조금 벗겨 나가면서 거기서 패스가 나가가지고 골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냥 호이비에르가 압박을 받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서는 알리나 위치상 알리가 했어야 되는데 알리가 안 하고 호이비에르가 와가지고 압박했다 보니까 거기서 벗겨지니까 뒤가 완전히 뻥 뚫려 있었던 거죠. 패스네. 예. 첫 두 골 실점들은 진짜 완전 역습에 그냥 당해버린 장면들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저는 그가 이번 시즌 아스날의 키를 잡고 있는 건 오바메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국 아스날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오바메양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스날이 그가 득점 패턴이 되게 다양한 팀은 아니에요. 까놓고 말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오바메양이 터져줘야지. 그러니까 북런던 더비에서 이겼던 건 결국 오바메양이 오랜만에 터져준 거거든요. 그 비단 골만이 아니고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끌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첫 골 장면에도 오바메양이 두 명을 끌고 온 게 컸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레길론이 좁혔다가 측면에 이제 그 공간이 생기면서 사카가 그렇게 크로스해가지고 예, 스미스로우가 골 넣었던 거기 때문에 스미스로우가 대각선으로 들어가면서 발만 댔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컸기 때문에 오바메양의 역할이 크지 않나. 결국 저는 키를 잡고 있는 거 이번 시즌 아스날에 오바메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케인이 해야 될 역할을 오바메양은 했고 예. 오바메양이 했던 걸 케인이 전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못했죠. 완전히 못했죠. 예. 아니 케인은 진짜 이번 시즌 좀 심각해요. 참고로 그 이 경기에서 케인의 스탯이 어떠냐면요. 그 패스 성공이 5회로 가장 적었고요. 패스 성공이 5회라고요? 예. 5회? 예. 미친 거 아니야? 예. 가능한 건가? 그리고 너무 적은데? 아까 얘기했던 그 빅찬스 1대1 찬스 네. 있잖아요. 토미야스가 거기서는 실수했었던 넘어졌던 그거 놓쳤고요. 예. 아니 슛이 5회던데 제 기억이 맞다면 슛이랑 패스가 맞아요. 똑같아요? 예. 그렇게 많이 밑으로 내려오는 선수가? 아 진짜 아니 이 경기는 별로 안 내렸다니까요. 아 그렇긴 하죠. 예, 제가 이 경기는 안 내렸다고 했잖아요. 안 내려왔죠. 예, 이 경기는 안 내려오니까 중간에 공간이 생긴 겁니다. 아무튼 케인이라도 내려왔으면은 공간에 한 명이라도 더 있었어요. 비효율의 끝이네요. 패스 예. 5회. 오프사이드 2회 그리고 또 이제 그 소유권 1은 스 10회. 예, 그 슈팅 5회 했는데 유효 슈팅은 1회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예. 그거 중에 또 제가 재밌는 기록을 찾아보니까 터치가 25회인데 알리가 24회거든요. 이 둘이 제일 작고 브리안 힐은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리고 알리는 23회예요. 아 진짜? 그리고 알리는 전반전만 뛰었어요. 아 그렇지. 이렇게 많이 뛰고 25번밖에 못 잡았다? 슈팅은 5번 했지만 그러면 정말 계속 밖에서만 잡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그 케인의 어쨌건 볼 경합 승률도 20%밖에 안 돼요. 엉망진창입니다. 네.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토트넘과 아스날 양측에 대해서 각각 북런던 더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